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하죠. 심지어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일론 머스크도 실패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인물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지만 성공한 인물들은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고 성공으로 바꿔버리는 멋진 패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사의 신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엄청난 꿀팁을 제가 찾아봤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실제로 사업에 적용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과학 저술가에게만 수여한다는 루이스 토머스상, 그리고 사회에 가장 창조적인 기여를 한 인물만 받는 메가더 펠로우십상, 모두 어툴 거한디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WHO 국제기구와 함께 일하며 의료사고를 감소하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어툴 거한디가 강의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거나, 운이 나쁘게 타이밍이 안 좋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면 믿으시겠어요?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진짜 몰라서입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알아도 안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툴 거한디는 WHO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 수술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좋아도, 수술 기구가 최신이어도, 병원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도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사망하는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첫 번째 이 실패 이유였던 몰라서라면은 무지가 원인인 거잖아요. 수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줄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투자하고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몰라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문제의 원인은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수술할 때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고의를 가지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까먹거나 대충 넘겨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툴 거한디는 항공회사와 건설회사를 찾아갔어요. 진짜 뜬금없지 않아요? 전혀 다른 업계잖아요. 그런데 찾아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면서도 저는 좀 의아했어요. 어툴 거한디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큰 비행기를 만들고 높은 빌딩을 짓는 일은 정말 어렵거든요. 파일럿이 비행기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해야 하는데 사고 확률이 솔직히 의료사고보다는 낮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고서야 고층 빌딩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도 흔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툴 거한디는 항공회사와 건설회사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서 저도 배웠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보다는 겁이 나도 새로운 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흡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회사를 다니면서 찾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와 상황에 따라 만들어둔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을 거예요. 매뉴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어툴 거한디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체크리스트를 언제 사용하세요? 보통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기 전에 네모박스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했으면 야무지게 체크 표시를 하고요. 이걸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라고 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할 일들 쓰고 완료했으면 체크 하는 것이 성공적인 체크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어툴 거한디는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적는 게 아니고요. 있으면 좋은, 하면 좋은 일들 적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안 하면 큰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마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등 굉장히 세세하고 촘촘하게 작성했어요.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해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면 무조건 적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자주 저질렀던 실패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저는 1차 서류 평가는 무난하게 통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챗GPT한테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 챗GPT로 쓴 거는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GPT가 써준 거에 제가 조금 말 바꾸고 추가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그걸 냈어요. 와, 근데 그게 똑 떨어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붙을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서긴 했어요.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말할 기회가 생기면 따로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때 제가 크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꼼꼼하게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결론이었어요. 사업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작성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하는, 알아도 못하는 실패의 원인을 제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사업 계획서에도 여러 가지 작성 파트가 있어요. 사업 추진 계획 파트를 쓸 때는 내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기,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들 3개에서 5개 정도 적기, 문제점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찾기 등 이렇게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거 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세세하게 작성한 뒤에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나에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한 후에 체크리스트를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제가 그 뒤로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한 것처럼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